잠깐만요. 이제 소리가 나오나요? 이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세팅을 잘못해서 소리가 안 들렸네요. 네. 반갑습니다. 학생 초5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학생 이름하고 학년을 같이 써주십시오. 초3 이순신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하반기 GTG 영재센터 학부모님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는 중이기 때문에 본인 얼굴이 안 나오게 화면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영재학교는 누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일단 그 배경으로 지금 중1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 화면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녹화 중이기 때문에 화면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을 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고교학점제는 뭐 저희가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수능 과목은 고1 때나 고2 초반 때 배우는 과목으로 축소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목고,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이 현재는 내신 상대평가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이 있었는데 그런 불이익이 없어지고요. 특히 영재고, 과고 애들은 수능을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수능 불이익도 많았는데 이제 수능 불이익도 거의 없어진다.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 애들한테는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입시로 지금은 보면은 영재고, 과학고 애들이 전체 한 50%에서 30% 정도가 서울대를 입학하는데 수능 안 보고요. 근데 그게 더 유리해질 것이다. 그래서 압도적인 입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입시로 보면은 영재고, 과학고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중1부터는요. 하지만 배우는 과정 자체가 수학, 과학을 연구하는데 취미가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아이들, 거기에 비전이 있는 아이들, 학생들한테 맞춰져 있어서 연구자 지망생 아니고 다른 진로를 갈 건데 그냥 입시에 유리해서 들어가는 거는 비추천이에요. 하지만 연구 성향 강한 아이들, 또 특히 영재 성이 강한 아이들한테는 강력 추천합니다. 간 학생들 저희 출신들이 많이 갔는데 다 행복하다고 하고요. 입시적으로 유불리를 안 따지고 행복해서 좋아서 재밌어서 갔는데 입시도 유리하더라고요. 근데 더 유리해지니까 지금은 영재고 간 애들이 뭐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사교육비 쓰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런 필요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은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이유가 내신 경쟁 때문인데 내신 경쟁이 사라지니까 매우 좋습니다. 부모님도 주머니가 조금 부담이 덜 되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되면은 저는 영재학교 과학고는 강력 추천합니다. 다만 의대 갈거나 뭐 또 다른 진로 갈 아이들한테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입시적으로. 그 학생들은 다니는 기간 3년도 그렇게 해피하지 않고요. 입시적으로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으니까 이 학생들은 자사고를 가십시오. 자사고 가면은 의대 가는데 매우 유리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영재고를 준비하는 서로 두 가지 다른 방법론이 있어요. 전통적인 방법론, 지식학습 위주의 방법론입니다. 선생님은 가르쳐 주시고 학생은 배우고 익혀서 응용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있어요. 전통적인 지식학습 방법이죠.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영재고나 이런 데서 과학부에서는 연구자 성향이 강하고 연구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지가 않아요. 조금 이따가 기출문제 보여드릴 텐데 또 다른 방법은 선생님은 좀 학생은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 해결하고 선생님은 코칭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티칭이 아니고 코칭이에요. 이런 방법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론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입시 경향에는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기출문제 보여드릴게요. 서울영재학교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고요. 2차입니다. 3차 캠프는 이거보다 더합니다. 더한데 뭐 그거는 이제 빼고요. 2차 기출문제를 보시면 1차는 서류 전형이에요. 그래서 2차가 제일 중요한데요. 기출문제에 지금 글자가 보이실런지 모르겠네. 화면에서 이게 보이나요? 화면에서 이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작아서 안 보일 텐데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어주면 막 끊고 나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컴퓨터에 임의의 수, 무작위 수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난수함수라고 한다. 주사위를 던져서 임의의 수를 얻듯이 난수함수는 어쩌지 해서 난수함수를 이용하면 파이에 가까운 값을 구하는 이런 공식이 있다. 전체 점액의 분의 부채꼴 안에 점액의 수 4분원이니까 곱하기 4 하면은 파이 값이 나와요. 무작위로 전체 공간에 막 점을 던졌는데 그 안에 원안에 들어가는 점액의 수하고 전체 점액의 수 잘 비교해 보면 파이만큼 나와요. 그게 뭐 그렇게 해서 그거를 블록 코딩, 뭐 스크래치나 인트리 같은 블랙 코딩으로 구현한 거를 줬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주고요. 공교육에서 블록 코딩 뭐 이렇게 블록 코딩을 줍니다. 정보 시간에 배웠으니까 안 배웠다 할 수는 없죠. 선행학습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아직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무작위 수를 이용해서 코비드-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시뮬레이션한 연구가 20년 한 저널에 발표되었다. 뭐 점점점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어떤 이제 변수를 이용했다. 다 무작위 수를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뭐 여러 군데 쓰인다. 코비드 말고도 여러 군데 쓰인다.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입니다. 길이가 1000인 선분 위에 무작위로 점을 찍은 것이다. 이 그림과 가를 참고해서 파이 값 구하는 거예요. 난수를 이용해서. 루트 2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네, 이거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 2번 여러분 보시던 문제하고 일단 비교해 보시죠. 2번은 문제가 너무 길어서 좀 잘렸는데요. 아까 코딩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것처럼 여러 변수를 줘놓고 블록 코딩을 줘요. 이렇게 블록 코딩을 주고 그 다음에 감염기간, 감염경과일, 뭐 감염기간, 감염경과일, 감염력, 단상과 만남 이런 변수들을 임의로 설정해 가지고 이제 아까 그 블록 코딩을 돌리면 감염 경과의 변수값이 1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네, 좀 그렇죠. 3번 최근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다. 이를 이용해 연구할 수 있는 자신만의 주제를 정하시오. 자신만의 주제를 정하시오. 이때 남수 함수를 적용할 요소를 나열하고 적용 방법을 제시하시오. 그래서 어떤 변수를 잡을 거고 뭐 하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문제가 여러분 보시던 문제 같나요? 어떤 정해진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얘가 잘 이해하고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죠. 답이 정해지지 않아요. 네가 어떤 거를 연구할 건데 그 연구 주제를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이 보시던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서울영재고 요번 기출문제예요. 올해 건 아니고 작년 거, 작년 기출문제인데
이제 영재고 입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식을 측정하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 아닙니다. 아이고. 자, 요건 과학 문제인데요. 뭐 과학 문제는 너무 길어서 넘어갈게요. 하여튼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이렇게 잠깐만요. 아, 공유가 꺼졌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공유를 보셨어요? 한번 채팅 좀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화면이 나왔었습니까?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중간에 뭘 잘못했나?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실수하네요. 감사합니다. 채팅해 주신 분들. 네, 문제가 이렇습니다. 블록 코딩도 나오고 네가 연구할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들어갈 변수와 적용 방법을 제시해봐라. 이렇게 나오고요. 과학도 비슷합니다.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지금 화면 녹화하고 있으니까 비디오를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이 녹화되고 있으니까 본인 비디오 정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자기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꺼주십시오. 비디오 정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어서 비디오를 꺼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공부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좋으실까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배우고 익혀서 응용하는 방법. 지식학습에는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영재고 입시 기출문제를 보니까 어떤가요? 이 방법으로 될까요? 생판 처음 보는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어떤 연구를 할 건지 연구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변수를 설정하고 걔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방법론을 제시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스스로 탐구하고 코칭 받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영재고를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을 상위권에서 극상위권이 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네 가지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배움과 탐구에 대한 좋은 감정을 만든다. 다음, 좋은 방법으로 공부한다. 발달에 맞게 적절한 지적 자극을 제공한다. 좋은 학습 태도와 습관을 만든다. 이 네 가지입니다. 감정, 방법, 자극, 태도와 습관 이런 건데요. 하나씩 볼게요. 공부에 대한 좋은 감정. 요 세 가지가 좋은 감정입니다. 내적 동기라고 하고요. 즐거움 동기, 의미 동기, 성장 동기. 즐거움은 비유를 하자면 재밌어서 테니스 치는 거예요. 의미 동기, 건강해지려고 테니스를 쳐요. 성장 동기, 대학 모델이 되려고 테니스를 해요.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이긴 한데 악영향이 있는 동기입니다. 세 가지 나쁜 감정이 있어요. 정서적 압박감,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운동한다. 경제적 압박감, 대학 가려고 운동한다. 또는 안 하면 엄마 잔소리 하니까 운동한다. 안 하면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운동한다. 타사 그냥 이해도 모르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학교 갔으니까 내일 학교 가는 이런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사람을 움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악영향이 있어요. 틈만 나면 이런 압박만 없으면 안 해요. 동기를 완전 자율적인 동기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진 최선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남이 시켜서 하면은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주동기이기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극상위권, 최상위권이 되지 못하고 그냥 상위권으로 물러요. 잔소리를 하고 부모님이 잘 관리하고 케어하고 달달 볶고 어떤 때는 얼르고 달래고 당근 거 채치고 던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완전 최상위권이 안 돼요. 거기에 살짝 못 미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최상위권이 되는 영역은 이 학생이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영재고 기출문제 같은 거는 시키는 것만 딸딸 따라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3차 캠프는 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공부를 잔소리로 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놀고 있는 꼴을 보면 저절로 잔소리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 좋은 동기, 즐거움, 의미, 성장 요거를 할 수 있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하는 좋은 감정으로 해야 되고 다음 좋은 방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좋은 방법은 첫째 자율성과 협력, 두 번째는 빠르게 많이보다 깊이, 세 번째 결과보다 과정, 네 번째 반성과 피드백. 요게 공부를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율성은 저희는 문제 해결 기반 학습으로 자율성이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자율성과 협력이 어떤 거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저희는 문제 해결 기반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전통적인 학습은 정의를, 개념이나 원리를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개념이나 원리가 적용되는 각종 문제를 예제라고 해서 풀어주세요. 학생은 그 밑에 유제를 풀어요. 비슷한 문제. 그러다가 응용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심화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익히고 응용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 방식은 학생이 뭔가를 탐구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그냥 푹 던져줘요. 학생한테. 개념이나 원리도 안 가르쳐주고 먼저 던져주고 그거를 풀려고 학생이 낑낑거리다 보면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을 총동원해요. 이거하고 연결될 만한 거 총동원해요. 그렇게 막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렵게 이 문제를 풀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10분이면 배우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학생은 1시간, 어떤 때는 일주일이 걸려서라도 풀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만의 풀이를 만들면 그 과정에서 두뇌가 개발됩니다. 그리고 더 좋게는 끈기 있게 하는 과제 집착력이 생겨요. 더 좋기는 이렇게 해서 풀면은 굉장한 성취감을 느껴요. 그냥 배워서 풀었을 때랑 비교가 안 되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자기가 이 문제를 풀려고 몰입을 하다 보면 뇌에서 시냅스가 막 뉴런이 자라요. 뉴런이 촉수를 막 뻗어서 지식과 지식끼리 연결을 하려고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가 문제 해결되는 회로가 팍 생겨요. 그래서 그 시냅스가 형성이 되면서 번쩍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풀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한 몰입 상태에 빠져요. 그 몰입 상태가 되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될 때 얻는 그 성취감은 굉장히 행복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독이 돼요. 이 성취감을 맛보고 나면. 그게 자신감의 원천도 되고 과제 집착력의 원천도 되고 그때 형성된 두뇌가 뉴런이나 시냅스가 머리를 좋게 만들어요. 실제로 무게가 증가해요.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뇌의 무게가. 이거는 뇌과학에서 많이 확인된 겁니다. 그 다음에 협력을 할 때 학생들이 자기 풀이를 여기까지 풀었어. 근데 다 못 풀었어. 이렇게 협력을 시키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나는 이 문제 할 때 네가 푼 아이디어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설명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기 풀이를 반성하기도 하고 자기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정리를 하고 반성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더 높은 레벨로 한 번 했던 활동이 2중, 3중으로 높은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자율성과 협력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를 시키고 그 과정을 교사가 코칭만 할 때 학생들은
문제 해결력도 길러지고 과제 집중력도 길러지고 성취감도 맛보고 뇌의 무게도 증가해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런 효과들이 있다. 그리고 완전 낯선 거를 만나도 처음 보는 황당한 문제를 만나도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주고 따라하고 응용하기로 했던 학생들은 처음 보는 거 만나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에 데이터베이스 쫙 검색해서 비슷한 문제 유형이 있느냐를 검색하거든요. 그러다가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 없으면은 포기. 나는 이제 배워서만 해야 돼.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재고 기출문제 보여드렸듯이 완전 황당한 문제 나올 때 어떤 아이들이 잘하겠느냐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인류가 아무도 미해결했던 지적 전선의 최전선에서 연구자로 그걸 돌파해내는 시기에 되면 누구한테 배울 수도 없는 환경에서 누가 더 탁월한 연구 업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배우고 따라하는 방식으로 공부한 학생일까요? 자기가 탐구하면서 해결한 학생일까요? 두 번째, 문제 해결 기반 학습에는 좋은 문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던져놓고 그거를 탐구시키는 거가 교육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문제가 필요한데 좋은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학생의 현재 수준에서 적당히 도전적이고 흥미로워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시시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문제 안에 중요한 수학적 개념을 담고 있고요.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풀이가 가능해요. 배경 지식이 적은 애는 적은 애대로 할 수 있고 배경 지식이 많은 애들은 많은 대로 더 좋은 풀이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풀이법이 있는 오픈된 문제가 좋아요. 솔루션 1, 솔루션 2, 솔루션 3 이렇게요. 학생이 가진 지식을 이끌어내고 더 높은 수준에서 재구성하게 하는 문제, 교육적인 효과가 큰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한 문제를 그 다음 추가 탐구로 확장할 여지가 많은 그런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좋은 문제를 수학적 주제에 맞게 그리고 학생 발달 단계에 맞게 잘 배치한 교재가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교재거든요. 저희 하태석 부원장님이 영재센터 총괄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문제 해결 기반 학습을 위한 교재를 자체 교재를 만드셨어요. 이런 좋은 문제를 잘 선별해서 체계적으로 배치해 놓은 겁니다. 저희 사고력 수학, GTD 사고력 수학도 똑같습니다. 좋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잘 배치해 놨어요. 자, 두 번째, 공부하는 좋은 방법. 자율적으로 한다, 탐구식으로 한다, 협동해서 한다 말고 두 번째, 빠르고 많이보다는 깊이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까 기출문제 보시면 수능 3점짜리 문제나 내신 문제처럼 다 알고 있는 문제, 배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이제 메인이 아니에요. 영재고 레벨에서는. 사실은 고교학점제하에서는 이제 자사고나 일반고 극상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바뀐 시대에서는 내신처럼 딸딸딸딸 실수 안 하고 빨리 정확하게 많이 푸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깊이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답이 나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 학생이 진짜 이 풀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풀이가 맞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교육적 목표는 얘가 답을 정확하게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미지의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가 가진 기존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맞다 틀리다보다 아이디어를 냈던 게 중요해요.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틀린 거를 처벌하지 않아야지. 틀린 거를 처벌하고 맞는 거를 강하게 보상하면 학생들이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아이디어를 막 못 내요. 조금 탐구하다가 미해결 상태고 어떻게 답이 안 나오면 금방 물러섭니다. 그리고 안전한 지도로 돌아가서 가르쳐 주세요 하게 돼요. 그런데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비중을 좀 낮게 두고 아이디어 낸 거를 중시하면 학생이
한 번, 두 번 막 탐구에 들어갔는데도 결과가 잘 안 나와도 계속 탐구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때 용기가 필요하고 자신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걸음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해결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미지의 상황, 불확실한 상황, 답이 안 나는 깜깜한 상황을 그 부정적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정적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안전한 평소의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게 필요하고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당근과 처벌과 보상이 적어야 돼요. 다음 두 번째로는 학생이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학생한테 그 풀이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줘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안 그렇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 예제에서 어떤 방법을 풀어 가르쳐줘 놓고 그 방법을 벗어나면 뭐라고 해요? 부모님들도 야, 이 방법이 맞잖아. 내가 몇 번 알려서 왜 이 방법 비효율적이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생이 좀 나쁜 방법이더라도 자기 힘으로 개척해가는 그거를 허용해 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미지의 탐험구를 떠날 때 그게 편안하고 즐거워야 돼요. 근데 틀리면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자기를 못 믿으면 나 안 배웠는데 길을 벗어날 때마다 나 처벌받았는데 이러면은 미지의 탐구를 할 수가 없어요. 껌껌한 데를 못 나갑니다. 세 번째, 틀리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시면 안 돼요. 실패는 나쁜 게 아니에요. 네가 도전했다는 증거야. 과학자들은 실패라고 하지 않고 실험이라고 해. 너는 지금 실험을 한 거야. 틀렸고 실패했고 실수했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진 정보나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봐. 그러면 성공으로 가는 씨앗이 그 속에 심어 있어.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과학자는 실험하지 않고 성공하는 경우가 없단다. 네 번째, 반성과 피드백. 제가 서브로 모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폴리아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수학자이기도 하고 문제 해결력 수학 교육의 선구자 또는 원조 이쯤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수학 교육적으로 오게 된 계기 또는 계기를 넘어서 원동력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계기를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1950년대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이제 세미나 하면서 배우고 나서 굉장한 영향을 받았어요. 저는 수학 머리가 타고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니까 수학을 서울대 수학과 가니까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때 하여튼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문제 해결력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은 있는데 문제 해결력이 강한 사람도 타고난 머리가 좋은 건 아니고 아이디어가 남보다 많은 것도 아니다. 다만 생각하는 기술, 문제 해결하는 기술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 적용해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저도 문제 해결력이 강해지고 저희 선생님들도 강해지고 저희 제자들,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이 강해지는 것을 사고력 수학을 하면서 또 교과 수학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활동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했어요. 땡땡땡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채팅을 한번 받아볼까요? 라이브면은 채팅 받고 이런 게 재밌는데 이게 라방이 아니라서 채팅이 안 떠요. 그죠? 뜨나? 네. 독서 좋죠. 네, 감사합니다. 호응이 있으니까 힘이 나네요. 그래, 저는 혼자 힘으로 끈기 있게 반성, 정답이. 네, 저는 끈기 있게 혼자 힘으로 낑낑거리고 푼다라고 생각했어요. 운동으로 치면 혼자 엮기를 무거운 걸 많이 들면 근육이 커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토론 좋죠. 좋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영향이 있고 그런데 이 폴리아란 분은 뭐라고 했냐면 반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그 과정을 되돌아보고
재구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진짜 반성이 맞아요. 반성이 맞아요. 예, 반성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내가 문제 풀면서 뭔가를 했어요. 실패했을 때도 있고 성공했을 때도 있는데 그 과정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반 지식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기반 지식하고. 그래서 뇌에서 이 지식과 이 지식 사이에 회로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 회로가 많을수록 문제력이 강해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옛날에 못 풀던 문제가 풀려요. 저는 기하학 배울 때 어떻게 이 보조선을 떠올리지? 난 도저히 안 떠오르는데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반성을 하면서 보조선이 이런 논리 필연적 과정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보조선이 훨씬 잘 떠올라요. 머리가 좀 문제가 강해진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 옛날에 반성하면서 이 정도 감정 상태일 때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뭔가 실마리가 많았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발문술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반성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 반성이 학생은 잘 안 합니다. 풀고 답 나와주면 끝. 자기가 배워서 알면 끝. 더 하려고 안 해요. 새로운 문제 자꾸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사가 해줘야 돼요. 교사가. 그래서 교사가 피드백으로 네가 이번에 산술 기하 평균으로 최대 최소로 문제를 구했잖아. 근데 사실은 옛날에 네가 배웠던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 아니면 발표를 시켜요. 학생들이 A라는 방법으로 푼 애가 있고 B라는 방법으로 푼 애가 있고 그래서 토론을 하게 해요. A라는 방법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구나. B라는 풀이는 이런 조건에서는 잘 적용되고 이런 조건에는 적용이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다시 비교를 해요. 이런 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수가, 교사가 해줘야 될 거예요. 높은 레벨에서 지식을 재구성하게 해주고 자기 풀이의 장점과 단점, 어떤 자기 풀이의 구조적인 특징 이런 거를 관찰하게 해주는 게 반성과 피드백에서 교사가 해줘야 될 코칭의 역할이에요. 이런 거를 하면서 학생들이 똑같은 노력 100을 들였는데 문제만 자꾸 푼 것보다 100을 하고 반성에 한 10% 정도 시간만 더 투자하면은 이 100이 200, 300으로 변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문제를 많이 못 풀죠. 많이 못 풀어요. 한 문제 풀고 토론하고 선생님하고 또 다시 코칭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10문제 풀 시간에 한 5문제 뭐 심지어는 4문제밖에 못 풀 때도 많아요. 근데 저희는 문제를 적게 풀어요. 저희 학원은. 이렇게 하니까 많이 못 풀어요. 근데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KMO에서. 그런데 어렵게 풀었어요. 근데 선생님 이 문제가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삼각형일 때 푼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사각형, 오각형일 때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나아가서 사면체, 뭐 이런 팔면체 같은 입체 도형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또 일반화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건 풀이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모르는 문제예요. 준비를 안 한 문제예요. 그래? 야,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탐구해보자 하면서 문제풀이로 안 넘어가고 이 문제를 탐구한 거예요. 2주 만에 이 학생이 풀었어요. 자기 힘으로. 교사는 풀어도 안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풀었어. 근데 얘가 어떠냐면 그해 KMO 1차에서는 동상을 땄거든요. 근데 2차에 나갔는데 얘가 금상을 땄어요. 어떻게 됐냐?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추가로 탐구했던 문제가. 근데 이걸 워낙 어렵고 그런 문제니까 배점이 높았어요. 얘는 공부한 기간이 짧았거든요. 중1일 때 이제 금상을 딴 거라서 남들처럼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6문제 중에 푼 문제가 적은데 이 문제 배점이 워낙 크니까 금상을 딴 거예요. 이 학생은 이제 중2 때 서울영재고 조기 합격했는데요. 뭐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사가 불확실한 미지의 상황에도 추가 탐구하고 할 때 같이 가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 반성에서 추가 탐구로까지 나가면 최고죠. 요게 공부하는 좋은 역할이고요. 그때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별 영재고 입시 로드맵 나이대별 어떻게 하면 좋냐. 초2 아직은 사고력 수학을 하실 때입니다. 이 나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마음, 자신감, 과제 집중력 같은 정서적인 거랑 공부하는 좋은 방법, 좋은 태도를 몸에 익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초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걸 해주는 게 사고력 수학이에요. 일단 문제 해결력 수학이요. 필즈, 팩토, 1031 이런 거를 시중에서 사고력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요거는 그냥 문제풀이 중심이라서 문제 해결력 수학이라고 불러요. 사고력은 그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고 기초 체력을 기르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 수학을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사고력이 있고 멘탈이 좀 갖춰지는 학생들은 병행하시면은 좋더라고요. 일단 교과 수학은 영재고생하면 선행학습 시작하십시오. 이따가 저희 학원 커리큘럼 안내 드릴게요. 3학년 같으면 사고력 수학 계속 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언어 사고력을 기르는 것을 조금 병행하시면 좋더라고요.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국어가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언어가 어떠냐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한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은 언어를 통해서 합니다. 비언어를 통해서 아이디어는 떠올라요. 하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개념화를 하고 원리로 구성을 하고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고 인출하기 쉽게 하고 다른 데 사용하기 쉽게 모듈화하는 건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걸 갈고 다듬어서 정확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것도 언어고요. 그래서 언어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언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디베이트입니다. 디베이트를 할 수 있으면 3학년부터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언어 사고력을 갖다 길러줘야 돼요. 요번에 필재상을 수상하신 허준희 교수 같은 경우도 이 언어 능력의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인도 이야기하시거든요. 신문 기자가 되려고도 했고 수학 지식 굉장히 어려운 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어떤 언어적으로 설명을 계속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연구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결력 수학은 필지 수학을 이때부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은 다 하셔야 됩니다. 교과 수학은 이제 선행 들어가십시오. 많이 하는 학생들은 이제 한 4년 선행까지도 3학년 때 하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4학년 되면은 사고력 수학을 막 정리하시는 분 많이 계시던데 4학년까지는 하십시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좀 마음이 바쁘다고 4학년 여름방학까지만 사고력하고 2학기 때 안 했던 팀이 있는데 그 팀도 다 서울영재고 하고 부산영재고 갔어요. 근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 기수는 4학년 2월 달까지 그러니까 겨울방학 끝나는 겨울방학까지 했었는데 뭐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 친구들은 서울영재고 가긴 갔는데 중2 이때 가더라고요. 비슷한 잠재력 가진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성실한 것도 비슷하고 공부 시작한 시기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사고력을 했던 게 좀 차이가 나요. 그 4학년 여름방학까지만 했던 팀을 제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심화를 하는데 얘들이 비슷한 문제를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르쳐주고 또 다른 문제를 내면 또 틀리고 또 틀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그 입체도형이 굉장히 복잡한 입체도형이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나온 게 그걸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약간 잘라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상상이 안 되니까 못 푸는 거예요. 아, 얘들이 공간지각력이 약하진 않죠. 굉장히 똑똑한 애들, 머리 좋은 애들이니까 공간지각력도 남하고 비교하면 아주 높은 레벨이지만 이 문제를 풀기에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얘들이 2학기 때 원래 하려고 예정했던 저희 사고력 수학의 주제가 있어요. 입체도형 탐구라고. 그거를 그냥 2시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 입체도형 교구 가지고 막 자르고 펼치고 돌리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문제 풀어봐 하니까 안 가르쳐준데도 술술술술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을 할 수 있는 한 좀 하자 해서 고단 기술 끝까지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더 성과가 좋았어요. 문제결력 수학은 5학년부터는 이제 초등 레벨을 넘어서서 중등 문제결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딴 학원에서는 그걸 KMO 과정이라고도 불러요. 하여튼 문제결력을 기르는 수학을 이제 뭐 필지 수학 같은 레벨을 넘어서서 가죠. 교과 수학은 고1 과정까지만 주로 합니다.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은 고2, 고3 과정은 안 해요. 중학생이 되면은 중1 때 KMO 치고 나서 영재고 쪽으로 갈지 자사고 쪽으로 턴할지 일반고 갈지 정하면 좋고요. 중2 때 KMO 치려면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저희는 안 그런데 많은 학원에서는 KMO 마지막 실전반 하면은 겨울방학부터 5월달에 KMO 1차가 있는데 겨울방학부터 5월달까지는 주 6회 새벽 1시까지 시키거든요. 수학만 시켜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중2가 그렇게 해서 5월달까지 KMO 하고 나면은 입시에 리스크가 있어요. 국어, 영어에서 꽤 타격이 있거든요. 근데 영재고나 이쪽 아니고 자사고 쪽으로 턴한다 했을 때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2 때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일찍 공부 시작하는 이유가 중1 때 부담 없이 KM을 실전으로 치려면 좀 일찍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4학년 때는 스타트 해야 돼요. 부담 없이 중1 때 KM을 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KMO 안 치고 그냥 영재고 간다 하면은 그런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2 여름까지 국영수과를 좀 밸런스 있게 공부해놓고 그러고 영재고 입시를 해야 돼요. 마지막에 한 1년 또는 10개월 정도는 바짝 하거든요. 수학과학만 하니까 국어 영어에서 밸런스 안 무너지게 미리 좀 해놔야 돼요. 그러면 KMO 안에서도 영재고 가는 거는 갈 수 있더라고요. 평소에 사고력을 길러놨으면. 그 다음 진로별 로드맵. 이건 넘어갈게요. 영재고 과거 준비하는 애들은 초3, 뭐, 요즘은 초2부터 공부 시작하는데, 네, 이건 저희 커리큘럼 안내 드리면서 할게요. 자,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공부시켰더니 이제 한 10년 됐네요. 분당에서 중1이 KMO 금운동 나오는 거는 뭐 거의 저희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20년부터는 저희가 중등부를 없앴어요. 없애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수상자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올해는 초5가 금상 수상했습니다. 아직 2차 시험은 안 쳤고 1차 금상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왜 이렇게 중1, 초6, 초5 어린애들이 KMO 수상을 하느냐. 딴 데서는 중2만 해도 잘했다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저희가 남들은 주 6회 새벽 1시까지 할 때 저희는 주 3회 10시까지만 하고 어떤 횟수는 학원 규모가 작아서 주 2회만 한 적도 있어요. KMO 대비로. 네, 학원이 작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냐. 우수한 학생, 똑똑한 학생들이 와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아마 똑똑한 애들이 저희만 온 건 아니거든요. 딴 학원, 대형 학원도 많이 갔는데 그 학생들을 저희 나름의 교육 방법으로 했는데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저희 교육이 가진 이제 효과가 있긴 있구나. 너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구나 하는 걸 한 10년 동안 저희는 입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뭐 100명 중에 이 정도 수상자가 나온 게 아니고요. 딴 학원은 KMO 금상이 나오려면 100명이 있어야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5명이 쳐서 3명 수상, 8명이 쳐서 7명 수상 이런 식이에요. 3명이 쳐서 1명 수상 그런 식이에요. 어떤 기수는 뭐 학생이 한 2~3명밖에 없었던 해도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영재센터 수업 후기 이게 몇 년 전인데요. 아들놈 수학학원 소개해 볼까요? 이게 어디냐면 카페가 분당 판교 위계 따라잡기 여기 분따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데 분따에 있던 글이에요.
제가 분당 회원 가입이 안 돼서 어떤 분이 주셔가지고 했고요. 뭐 최근에도 몇 분들 올려주셨는데 다음에 그분들 것도 캡처 와서 좀 쓸게요. 이분이 저희가 워낙 광고를 안 하니까 이제 학분이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이 제가 아는데 이렇게 대신 광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가 박스로 친 데가 저희 학원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지가 나와서 이걸 캡처했습니다. 죽어라고 기계적으로는 안 시키지만 혼자 생각하고 풀기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한 문제를 1시간 내내 풀기도 하고 이틀 만에 풀기도 하고 밥 먹다가 엊그제 문제 생각났다고 하기도 하고 얘가 지금 몰입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몰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틀 동안 생각하다가 밥 먹다가 생각났다 이렇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은 답답할 수 있어요. 왜 30문제, 50문제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 한 문제 풀고 이틀 동안 3일 동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2주 동안 한 문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몰입하는 과정에서 두뇌가 개발되고 이 과정에서 진짜 행복감을 느껴요. 아이들이. 연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연구하는 머리가 좋아지니까 저희 애들이 서울영재고 뭐 부산영재고 경기영재고 가면 사교육 거의 잘 안 받아요. GTG 출신들은. 그래도 상위권 합니다. 대부분 1,000만 원 내고 내신만 다니는데. 자, 이 학생도 KMO 1차 시험 쳤는데 이제 한 문제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봤어요. 95점 없어요. KMO 금상 컷이 50점이거든요. 보통. 반만 맞아도 잘했다. 금상이다 하는데 한 문제 틀렸어요. 자, 요번에 5학년에도 얘도 한 문제 틀렸나? 그런데 상위 0점 몇 프로 이렇게 0%로 나오더라고요. 자, 다음에 저희 4학년 반 커리큘럼 4학년 4Y라고 부르는데 4학년하고 5학년이 같이 합니다. 보통 뭐 6학년이 할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무학년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4Y1이라고 부르고요. 4Y1 커리큘럼 여기 있습니다. 지금 중2 거 끝나가고요. 중3 거 들어갑니다. 이제 9월달. 그리고 6월달에 문제결력 테스트 봐서 고등과정하고 저희 PS 과정 들어갑니다. 그 전에 6개월 동안 CT 과정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여기 중등 문제결력입니다. CT 과정이 KMO 입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S 과정이 KMO 실전 이렇게 보시면 KMO 1차, PS2는 KMO 2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월 2반은 그것보다 조금 진도 늦게 나가는데 뭐 가는 커리큘럼은 거의 공통이고 시차만 좀 있어요. 3Y반은 지금 1반, 2반이 있고요. 여기도 4Y가 쫓아간 길을 따라갑니다. 지금은 이제 초6 거 끝나서 중1 거 이제 들어갑니다. 2Y 원반, 2Y 원반은 지금 5학년 1학기 이제 들어가고요. 2Y 2반은 그보다 한 학기 뒤쳐져서 가고 있고요. 2Y 3반 신설 예정이에요. 또 3Y 3반 신설 예정이에요. 3Y 3반은 9월에 시작합니다. 진도는 6학년 1학기 시작할 예정이에요. 저희 학원에 3학년 학생들 많은데 3Y1, 3Y2에 안 들어간 애들 많아요. 충분히 영재고 준비하는 게 가능하고 영재고 하는 게 도움되는 학생인데도 아직 진도를 많이 안 나갔거나 저희 반 프로그램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하고 외부 학생들 받아서 9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EY 3반도 10월 정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마 4학년 1학기 선행 시작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진도 안 맞는 학생은 저희가 개별 상담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희 입학하려면요, 중1까지 받습니다. 초2부터 중1까지 받고요. 시험은 사고력하고 문제결력하고 교과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교과는 뭐 시험 범위 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사고력 문제결력은 4Y1, CT, PS1, PS2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따라서 달라집니다. 응시료는 없습니다. 예약은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치니까요. 저희 데스크로 전화하시면 되십니다. 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면 다른 분한테 도움이 되세요. 음성으로 하셔도 되고 채팅으로 하셔도 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아마 음소거 해놔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제 스피커를 꺼놨어요. 잠깐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못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네, 말씀해 주세요. 채팅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스피커를 꺼놔서 제가 스피커 안 들리나요?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이 겹쳐가지고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제가 네,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채팅 지금 막 입력하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 할게요. 저는 음료수 한 잔. 잠깐만요. 초사조아진님, 원장님 KM 수상 여부가 영재고 선발 기준에 이제는 들어가지 않는데 연가고나 극상위권 준비할 때 KM 공부 메리트가 얼마나 큰지 궁금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래요. 옛날에는 KMO가 이제 특별 전형을 뽑았는데 이제 없어요. 기재도 못해요. 그래서 직접으로는 영향이 없고요. 그런데 합격한 학생들 중에 한 90%는 KM을 거쳤던 것 같아요. 90%는 좀 아니야. 80%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도움은 교과를 해가지고는 KMO 레벨의 높은 수준의 그 도전을 못 해보는 것 같아요. 도전을 해야 거기에 맞는 근육이 커지는데 가벼운 엮기만 계속 드니까 근육이 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 무거운 엮기의 역할을 한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대신 리스크가 있어요. 워낙 많은 시간을 뺏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좀 애들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 방법이. 주 6일 새벽 1시까지 한 1만 문제를 풀려서 암기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는 좀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주입식으로 혹사시키는 거라면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근데 GTG 방식이면 저는 강추입니다. 강추. 시간도 많이 안 뺏기고 하는 만큼 애들 멘탈도 강화되고 머리도 개발되고 하니까. 4와 2반은 중1 과정부터 시작인데 진도가 느린 단위반 개설이 있지는 않겠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4Y1, 4Y2, 4Y3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요. 하여튼 Y 계열은 다 영재고 저희가 권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요건 자세한 거는 상담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제가 감사하네요.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채팅으로 질문까지 해주시고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여기 있네요. 초사민사님, 4학년이고 이번 연도에 초등을 마무리합니다. 내년에 5학년으로 중등과정 시작하는 반이 있나요? 5학년에 중등 시작하는 반 있어요. 있을 겁니다. 그 비슷한 진도 딱 맞게는 모르겠는데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반이 영재고 준비를 권하는 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영재고 준비를 권하는 것은 진도 보고 권하진 않아요. 저희는 두 개를 봅니다. 하나는 학생의 성향,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의 능력. 이 두 개를 보는데요. 세 개 보네요.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지 이 세 개를 봅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애들 같은 경우는 성향도 영재고 성향이고 재능이 영역이 있어도 의지가 약하면 또 못하더라고요. 하여튼 세 개를 보는데 이 세 개가 맞으면 저희가 땡겨드리고요. 진도를.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영재고 라인은 아닌데 하여튼 반은 있어요. 교과 시작. 교과하는 반은.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 네. 또 초1 김소연님, 영재고 아닌 일반고 최상위권 목표라도 네. 그 다음에 목표라도까지 왔습니다.
목표라도 다음이 뭘까요? 선행 많이 필요할까요? 요거 저희가 저번에 고교학점제 설명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 일반고 최상위권이라도 고교학점제 시작되잖아요. 지금 초1이면 그 다음 정권일 거라 또 모르긴 한데 고교학점제가 유지된다. 그리고 자사고 살아있다고 하면 선행 좀 하십시오. 너무 긴 이야기라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 블로그에 오면 고교학점제랑 뭐 최근에 했던 설명회 자료 있으니까 보시면 왜 선행이 필요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선행 좀 하십시오. 수학과학은. GTG 매스님, GTG 일반반 다니고 있는데 들어간 지 몇 달 안 되긴 했는데 아이 성향이 영재고 라인 같으면 따로 보내주시는 건가요? 예, 따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게 더 확실합니다. 더 빠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설명에 오셨다 하시고 저한테 누구누구 네 어떤 점 봐주세요 하면은 제가 더 빨리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아니면은 저희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초2 박서진님, 초6 아이입니다. GTG는 KMO 입문반에 시험 보면은 어느 성까지인가요? 고등 3학년 심화까지일까요? 아닙니다. 저희 고등 교과과는 안 봅니다. 교과과정은 안 봅니다. 안 보고 문제 계력하고 사고력만 봅니다. 저희 애들 중에 KMO 동상 딸 때 수상하다가 KMO 동상 딴 애도 있어요. 중1 때. 워낙 공부 늦게 시작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등 진도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초육 김민수님, 지금 CMS에서 실전 문제풀이반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 빠른 진행과 무한 문제풀이에 대한 의문이요. 하고 있던 중에 방식이 완전히 달린 GTG로 옮기게 되면 혼란스럽거나 아이의 공부 방식이 갑자기 너무 루즈해지지 않을지 걱정되어 고민됩니다. KM 준비 시작은 하 부원장님과 하려다가 CMS로 간 케이스입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대형 학원이 안 되고 이런 뭐 제가 생각에는 압도적인 좋은 실적이거든요. 수강생의 50% 이상이 KM 수상을 한다. 그것도 주3회만 하고 문제풀이도 무한 문제풀이 안 하는데 저희는 참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 대부분이 영재고 가거든요. 저희 애들이. 그런데 왜 대형학원을 안 커졌을까? 10년이 다 됐는데 너무 안 커지고 적자가 심하니까 저희 중등부도 없앴거든요. 중등부는 도저히 부모님을 못 맡겠더라고요. 저희를 믿어주시던 분도 불안해서 중2가 되면은 큰 학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등부를 없애버렸는데 그래요.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루즈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건데 네. 그냥 학생 성향도 좀 있어요. 학생 성향이 이제 완전 길들여져 가지고 딸딸딸 쪼아야지 공부하는 학생으로 변해버렸으면 그러면 뭐 저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가르쳐주면 못하는 학생, 그러니까 멘탈이 많이 약해진 경우죠. 유리 멘탈로 변해버렸으면 자기 혼자 탐구하는 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거를 저희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는 그것만 전문을 가는 프로그램이니까 애들 멘탈이 한 6개월이면 계산되거든요. 이 유리 멘탈도 제가 할게요 이렇게 변하는데 가르쳐 주시 마세요로 변하는데 KMO 하면서는 6학년이고 중1이고 이러면은 금방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 성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리 멘탈이냐 그리고 암기하는 방식이 이미 다 길들여져 버렸느냐를 좀 봐야 돼요. 조금 어리면은 뭐 와도 된다고 하겠는데 6학년이면 살짝 그래서 이거는 좀 전문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도현님 초2인데 현재 수학 실력은 제 기준으로 봐선 평범합니다. 네, 이렇게 아직 실력은 평범해 보이고 아직은 고등 진로도 불확실한 초등 저학년 애들의 경우 즐겁게 또 제대로 수학을 배우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재고 반에 응시해도 되는지요? 그래요. 요거는 저희 학원 학생이면 저희가 상담 드릴게요. 영재고반을 일찍 한다고 영재고 갈 만큼 뭐 머리가 개발되고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교리에 맞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학생의 멘탈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기초 체력을 봐야 돼요. 기초 성향하고 그런 거가 맞으면은 해도 좋고요. 근데 뭐 다 되는데 의지가 없다. 다 되는데 엉덩이가 안 된다. 다 되는데 멘탈이 암기식이다. 다 되는데 역량이 아직 참 덜 개발됐다. 그러면은 영재고반 가는 거는 좀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전문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은 있다. 평범해도 저희가 해보면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사고력 수학을 3학년 4학년 때 가르쳤는데 얘가 포텐셜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영재고반 준비하세요 하니까 4학년 때요. 아, 우리 애는 아니에요. 저도 못 가고요. 애 아빠도 못 가고요. 얘도 못 가요. 우리는 못 가보낼 생각 딱 하고 있어요. 얘 성향이 그런 성향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포텐셜이 막 나오고 있고 사고력이 개발되고 멘탈도 강해졌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죠 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성대경시 안 치신 거예요. 근데 쳤더니 평균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 보세요 원장님. 얘 평균도 한참 벌었는데 아니다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멘탈 나오는 중이에요. 성대경시 같은 거 훈련이 좀 덜 돼서 그러니까 사고력 하면서 문제결력 요거 병행하시고 교과진도 좀 땡겨보세요. 저희 영재고반 올 수 있게. 그래요? 하면서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니까 저희 영재고반 들어왔어요. 그래서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갈 때 또 그만두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우리 애가 아직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해보세요. 어차피 수상하 고1 과정까지는 영재고반이든 자사고반이든 똑같으니까요. 거기에 문제 해결력을 더하느냐 아니면 교과만 하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딴 학원 가시면 교과 진도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랑 하시면서 교과 진도 나가면서 문제 해결력 병행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하고 좀 더 다녔어요. 이 학생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경기영재고 갔어요. 나중에 성대경시도 막 상을 막 따요. 동상, 은상 올라가더라고요. 따로 공부 안 했는데. 기초문제 안 풀었는데도. 왜냐면 저희 이제 사고력을 하면서 기초체력 강해졌고 그 위에 저 영재고 프로그램 하면서 문제결력 강해지니까 성대결심 같은 거 막 되더라고요. 그 학생이 진로바꿔서 경기영재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평범해 보여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십시오. 참고로 본인이 수학을 아주 잘하고 싶어하면 그럼 좋네요. 그래요. 초육 김민순이 화학 수업 가고 있으니 수학 갈 때 뵙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든 전화하셔도 됩니다. 오실 때 제가 수업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오실 때 저 한번 뵐 수 있나요? 해서 저랑 시간 맞춰서 상담하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초2 강세현님, 아이 사고력, 탐구력이 부족한 초2 아이인데 바뀔 수 있는 시기인가요? 불변의 기질적인 문제일까요? 뭐 일단 2학년이라 바뀔 수 있는 시기고요. 바뀝니다. 바뀌고요. 불변의 기질적인 문제일까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속설인 것 같아요. 사람의 머리는 이과머리 있고 문과머리 있다. 결국은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일 건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박태환 유전자 받은 사람하고 저하고 수영을 똑같이 하면 차이 나겠죠. 하지만 저는 박태환 유전자 아니에요. 그냥 완전 수영 젬병인 유전자라고 쳐요. 그래도 수영을 체계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하면은 수영 실력 늡니다. 많이 늡니다. 뭐 대학교 갈 때 서울대, 의대 한 10,000등 안에 들면 되거든요. 40만 명 중에서 10,000등. 40분의 1. 뭐 어렵다면 어렵지만 10,000명 뽑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4년에 한 번 올림픽 금메달 1명 뽑는 그런 입시 아니잖아요. 매년 우리나라 40만 명 중에서 10,000등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과 극성인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초인데 이제 다만 좋은 방법을 해야 돼요. 좋은 방법으로. 근데 그 좋은 방법 잘 모르세요. 좋은 방법은 지티지랑 상담하세요. 초육 노형훈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사고ውን 영재고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KMO를 전혀 준비하지 않아서요. 선행을 실패해서 중학교 과정을 다시 한번 돌리고 있는데요. 현재 교과 중3 1학기를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고등 수상 수하를 2월에 끝내게 되면 중1에 올림피아드를 치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부터 KM을 같이 준비하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교과를 빨리 나가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KM을 준비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또 KM 준비 없이 영재고를 준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저하고 뭐 아시는 분이시니까 전화 상담이든 방문 상담이든 한번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영재고 준비하시면 지금 늦지 않습니다. 늦지는 않고요. 근데 기초 체력을 조금 보셔야 되고 현재 학생의 상황을 잘 보시고 학생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 상담 필요합니다. 늦지는 않습니다. 이정민 정현님, GTG의 두 아이를 몇 년간 보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못하는 애는 못한다고 보강해 주시고 잘하는 애는 잘한다고 보강해 주시고 이래저래 학생들을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아낌없이 주는 학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커피 한 잔도 받지 않으시니 맞습니다. 예, 저희 학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못 받게 돼 있어요.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선생님 잘립니다. 오늘 작정하고 감사의 인사 드리려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애는 5학년이 되도록 선행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GTG 덕분에 꿈과 의지를 갖게 되고 6학년부터 PS 수업을 듣고 있으니 너무 신기합니다. 작은 애는 수학을 귀신 보듯이 기겁하는 아이인데 아니던데 제가 수업하거든요. 이제는 수학 숙제를 틀리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수학학원 잘릴까봐 걱정할 정도로 수학 수업을 좋아합니다. 보람이 있네요. 지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수업하는데 보니까. 제게는 두 아이 모두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가르치는 교재에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셀프 홍보를 막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GTG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영재관 실장님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캡처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표정이 안 좋으면 일일이 불러서 이야기 들어주시고 감정을 풀어서 수업에 들여보내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 실장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이게 감사 인사 드려야겠네요. GTG에 계신 선생님들은 그냥 교사가 아니라 스승님 같은 느낌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왠지 짜고 하는 거로 오해하시겠어요? 짜고 한 거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초2 김효루님, 영재고 라인을 준비한다고 하면 과학 공부는 언제쯤 들어야 할까요? 저희 과학 설명회 할 때 있는데 과학은 지금 하십시오. 실험과학 하셔야 되고요. 4학년쯤 되면은 이제 사고력 과학으로 갈아타시고. 초교 김민선이 이 박사님 세미나 수업은 차후 개강 계획이 없으신지요? 지금 개강해서 이완복 박사님 수업은 해마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해 걸러 한 번씩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영재고 들어가야 빈자리가 생겨요. 원래 얼마 전에 이제 생겼으니까 지금 생긴 반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고반 들어가시면 되고요. 시간이 안 맞아서 안 되면은 저하고 상담 한번 해보십시오. 개강은 이완박 박사님 수업은 제가 개강하는 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완박 박사님 수업은 소문도 안 냈는데 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초삼님, 타극심화 학원이라 불리는 곳에서 중하위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누군지 알겠네요. 어느 학원인지 알겠네요. 아이는 크게 즐거워하지도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고 다니는데 그전 학원은 너무 즐겁게 다녔던 터라 조서영님,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터라 이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예. 그래요. 지금 극심화 학원, 예, 유명한 학원이고 대형 학원인데 고민이 됩니다. 예, 예, 요건 개별 상담하십시오. 학생 저는 단 학원 뭐라고 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개별 상담 받아보시고요. 다음 조서영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예, 가르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학생이 성장하시니까 저희도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1 박재현님, 현재 GTG 사고력 수업 듣고 있는 초1입니다. 아이가 영재반 테스트 받아도 될지 제가 보기엔 의문입니다. 초1? 초2 때 영재반 테스트 받으려면 선행 얼마나 진행되어야 할까요? 저희가
선행 기준을 하지는 않고요. 사고력하고 문제결력 같은 능력을 보고 그보다 먼저 학생의 성향이나 멘탈이나 의지, 태도 이런 걸 더 많이 봅니다. 아직 어리니까 기초적인 토대가 중요하다. 지식은 금방 돼요. 진도는 금방 되니까 더 중요한 거는 정서, 태도, 능력. 그래서 선행은 저희가 EY 원반은 학년 초 3월에 개설을 할 예정인데 4학년 1학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빨라지는 중이라 모르겠네요. 김민수님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GTC 학원 참 가족적이고 선생님들 실장님 어느 분 할 거 없이 아이들 참 아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진심인 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제는 질문 다 하신 것 같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셀프 홍보를 막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최동준님, 아이가 영재고 라인인지는 대략 몇 학년쯤 가닥이 나오나요? 글쎄요. 지금 타고난 자질, 재질, 뭐 언제쯤 나오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황농문 교수님이라고 몰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슬로우 띵킹도 쓰셨는데, 그분 책이나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채팅을 한번 넣어드릴게요. 이름이 복잡해서. 서울대 제조공학부 교수님이고요. 저의 싸구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에요. 책은 몰입이라는 책이고요. 몰입 1, 2, 슬로우 띵킹 이런 책들 좀 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지십니다. 달라지시고요. 저학년 때는 아주 큰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5학년, 6학년 넘어가면은 지금 영재고 준비하면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이런 건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면은 영재고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거 그 정도 영향이 없어요. 4년에 한 번 올림픽 금메달 같으면 타고난 체질이 아주 중요하겠지만 1년에 10,000명, 1,000명, 영재고면 한 1,000등 안에 들면 되거든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40만 명 중에 10,000등, 1,000등 하는 거는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한 줄 세우기 안 하거든요. 고교학점제는 한 줄 세우기 안 하니까 더더군다나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영재 교육원 설명회할 때 한번 와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는 요 주제만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때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고 혹시 미진한 거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이따가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네. 교육과정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거 저희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에서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페이지가 많아서 몇 학년일까요? 4학년이요. 4학년이요. 근데 2학년 것부터 더 알려주셔도 주변에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어서. 네, 뭐라고요? 2학년도 좀 보여주시면. 2학년 거고요. 저희 블로그에 이거 올려놓을게요. 이거 아무 안 와서 보셔도 4학년 거 먼저 보여드리고요. 지금 다 2학년 거 보여드릴게요. 2학년 거는 또 신설할 예정이니까 한 2반 정도 또 신설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4학년이 갭이 크잖아요. 4학년이 뭐가 크다고요? 4학년이 지금 4Y2반 있고, 네. 그 바로 다음이 5-2잖아요. 중간에 갭이 크죠. 그래서 여기 하나 신설을 해야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외부생 모집하는데 제가 워낙 쟁병이라서 외부생 모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를 계기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신설할 수 있어요.
친절할 건데. 그러면 만약에 그 아랫반을 하면 네. Y3반이 되는, 지금 있는 반이 S2반인가 그렇지 네, 네, 않나요? 맞아요. 네. Y3반 그러면 그럼 Y3반으로 가는 건가요? 네, 네. Y 계열은 영재고 준비하는 Y3반으로 반인데. 하면 네. 이게 Y3반이면 네. 어느 정도 진도를 해야 되나요? Y3반요.